먹는 것 중에 술과 안주를 같이 네. 먹으면 안주도 당이지만 술도 당이잖아. 그러죠. 당이죠. 네. 술도 당이 꽉 차 있으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분비가 되죠. 그 당을 낮추기 위해서. 그게 이제 혈당의 롤러코스터라 그래요. 이거 몰랐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혈당의 롤러코스터라 그러는데 우리 한약사 박성철 한약사님하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아 참 우리 박성철 한약사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송 첫 회 나갔는데 주변 분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좀 반응이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이렇게 우리 쪽에 있는 전문가죠. 쉽게 말해서 이쪽 분들은 참 좋았다. 또 일반 제 지인들 같은 경우는 이왕 할 거 좀 더 전문적으로 다뤄줬으면 어떻겠느냐. 이왕 저도 유튜브 시작한 걸 또 이렇게 너무 쉽게 하기도 그러고 또 너무 어렵게 하기도 그러고 솔직히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제 전문 분야인 한약에 관련된 게 나오면은 제가 최대한 전문성 살려가지고 말씀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수위를 좀 조절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철 한약사님의 밑밥 깔기 있잖아요. 예, 비움. 예, 비움. 그거 구매하시겠다는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예, 좀 그것도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통으로 나온 것은 지금 시제품식으로 나왔는데 반응이 좀 괜찮아요. 근데 그게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휴대가 불편합니다. 그 통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은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스틱용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만들려고 구상 중인데 이게 쉽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걸요. 예. 꼭 스틱 말고도 예. 소포장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어색하다. 이게 참 말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너무 잘 먹어서 문제죠. 과식에서 문제가 많이 와요. 과식에서 문제가 많이 오고 또 하나는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잠깐만요, 선생님. 예. 이제 보통 위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한 70% 정도 타면은 신호가 오잖아. 뇌로 신호를 보내잖아. 예. 그만 먹으라고. 예. 그런데 과식을 하는 것은 이건 뭔 경우야? 그냥 우리가 이제 맛있겠다고 먹는 게 대부분이 지방이라든가 당이 많아요. 근데 뭐라 해야 되나? 갑자기 폭풍 흡입을 한다 그러죠. 막 먹게 되면 특히 당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당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인슐린이 갑자기 분비가 돼요. 그러면은 그 순간 올라갔던 당 수치가 갑자기 인슐린 분비되니까 당이 쑥 내려가요. 그러니까 배는 부른데 배고픈 거지. 그게 이제 그 인슐린의 롤러코스터라 그러는데 그런 경험이 있죠. 여기 이제 술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1차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삼겹살 먹죠. 꼭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꼭 가기 전에 야 동아리에서 한 잔 더 하자. 이제 술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입가심을 한 잔 더 합니다. 그럼 벌써 6시에 예를 들어서 회식을 시작해요. 그럼 삼겹살에다 한 먹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꼭 마무리는 꼭 냉면이나 볶음밥을 먹어줘야 되잖아요. 고기 그렇게 먹고도 그렇게 먹어서 배는 엄청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부른다는 말은 지금 당 수치가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당 수치를 정상으로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막 분비가 돼요. 근데 갑자기 분비되기 때문에 배는 부른데 당 수치가 쑥 내려가겠죠. 지금 정상 수치보다. 근데 배는 부른데 뇌는 이제 배가 고픈 거죠. 그러잖아요. 그 먹는 것 중에 술과 안주를 같이 먹으면 안주도 당이지만 술도 당이잖아. 그러죠. 당이죠. 술도 당이 꽉 차 있으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그 당을 낮추기 위해서. 그게 이제 혈당의 롤러코스터라 그래요. 이거 몰랐네. 그래서 이제 그 혈당의 롤러코스터라 그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렇게 먹고 2차 먹고 3차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요. 배는 부른데 그때 집에 가서 그냥 앉아자 배고프니까 또 이미 배는 부른데 뇌가 당이 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라면 끓여 먹으면 평소에는 라면 국물도 안 드신 분들이 그렇게 먹었는데 라면 반 말아서 먹고 그러죠. 엄청 먹고 그게 또 그리 맛있잖아. 왜? 뇌가 땡기니까.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당이 땡기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안 먹고 자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 특히 우리가 생각한다든가 뇌 활동에는 선생님 잠깐만. 예.
먹어야 된다는 말이야. 먹지 그래서- 말아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뇌 활동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뇌 활동 모든 게 다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갑자기 당 수치가 내려갔잖아요. 그럴 때는 먹긴 먹더라도 과일 한 쭈쩍 먹는다든가 그 아니면 누룽지 같은 거 살짝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한마디로 말해서 속여라. 그쵸 흡기를 약간 달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5시간 동안 먹고 나서 또 엄청 먹고 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리화를 잘해요. 아 이래야지 내 위를 보호한다 그러더라는데 이미 5시간 동안 음식 먹고 가서 찼는데 아 맞아요. 술 맞아요, 먹으면 맞아요. 위 보호해야 된다고 또 막 엄청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꼭 먹고 나면 1차 먹고 2차 먹고 마무리로 꼭 해장국집 가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또 밥을 먹잖아. 또 술 먹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현대인들 식습관을 보면 너무 과식하더라는 과식의 문제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어디 강의 가면 많이 하는 말인데 지금 우리 인간은 잡식성 동물이잖아요. 근데 보면 한데 저도 오늘 다큐멘터리에서 본 거 있는데 5,000년 전 미라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라를 보면 지금하고 이 치아 구조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 인간들은 그 뭐라니까 곡물에 채식의 곡물류 음식에 맞게 여기가 발달돼 있어. 그죠. 어금니도 발달되고 송곳니 지금 뾰족하잖아요. 그때 송곳니도 그 조그마한 어금니가 위가 평평해요. 근데 불을 이제 발견하면서 화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육식을 하게 되면서 점점 진화를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육식에 맞게 치아도. 그래서 이제 사람 치아가 보통 32개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육식을 위한 치아는 저는 4개입니다. 4개. 그러니까 사람 치아를 크게 봤을 때 저도 이게 책에서 읽은 겁니다. 그 어금니가 있고 앞니가 있고 송곳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금니는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고 그 앞니는 자르는 역할을 하고 송곳니가 육식을 위한 그 치아죠. 송곳니 위아래 4개죠. 그래서 음식 찢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사람이 점차 잡식동물 발달했는데 또 여기서 나눠지죠. 서양인과 동양인. 그죠? 그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서양인과 동양인은 장의 길이가 다르거든요. 그 서양인은 육식동물에 가까워요. 쉽게 말하면 고기가 주식이다 보니 왜냐면 태양 유목생활을 했는 그 책에서 읽은 거 하나 있는데요. 예. 서양인들이 그 멸종했다는 예.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서양인들에게 더 많다는.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서양인은 이제 유목생활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양인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정착생활하면서 이렇게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식동물에 가깝게 이제 진화를 했겠죠. 그런데 서양인은 육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발전을 해. 그 대표적인 예가 장의 길이죠. 그래서 이제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사람 평균 장의 길이가 약 8.5m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장의 길이가 짧아요. 그 뭐냐면 그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고기는 단백질이 주잖아요. 단백질은 빨리 썩잖아요. 썩으면 이제 아무래도 부패하기 때문에 최대한 체외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서도 호랑이라든가 이렇게 사자라든가 육식동물 장이 짧아요. 근데 소라든가 초식동물들은 장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식동물 장이 이제 작게 이제 이렇게 뭡니까 진화가 되고 이 동양인들이 이제 서양인들이 장이 긴 거죠. 그러죠. 체구도 작은데 장이 더 길어. 근데 자, 근데 역서 이제 잠깐만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장이 더 길게 해서 최대한 이렇게 야채 위주로 먹고 하고 고기를 먹더라도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현대 식습관이 우리가 너무나 지금 많이 지금 육식 위주의 식습관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된다. 최대한 빨리 밖으로 빼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변을 좀 빨리 배출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수평까지도 뺄 수 있는 이런 약을 제가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시중에 그런 약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좀 더 특화시켜서 남들 만든 게 그거고 이제 좀 여담이지만 그런 약이 많이 이것은 이제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뭐 학설인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 왜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가지고 손으로 먹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인도라든가 아랍권에서 손으로 많이 먹잖아요. 양쪽 손 중에 한 손인데 오른쪽이 이제 한 손은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 때 쓰고 한 손으로 그냥 오른손으로 먹는 걸 알고 있는데 오른손으로 먹는 거구나. 예, 그런 걸 떠나가지고 왜 서양인은 하필 포크하고 나이프를 썼을까? 왜 동양은 전부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물주가 뭐 종교적인 걸 떠나가지고 너네들은 나이프를 써, 너희는 젓가락 써 이게 아닌데 왜 동양인들은
젓가락을 굳이 발명하고 썼을까? 나 정답. 예, 음식 종류에 따라서. 그죠? 아, 근데 우리도 국물 있고 서양도 국물 있고 뭐 빵 찢어 먹기도 하고 그래. 우리는 뭐 마찬 우리도 떡도 있잖아. 어디 보면.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서양의 육식동에 가깝다 했잖아. 그래서 제가 그 포크로 탁 찍고 나이프한 모습이 보니까 고기들이 호랑이나 사자들이 고기 찢어 먹는 모습과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제 새가 이거 동양인들 젓가락질하는 모습이 새가 몰조아 먹는 모습과 똑같아. 이제 우리는 국물도 먹고 하다 보니까 그 젓가락 같은 거 개발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하나 누가 또 물어보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 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먹는 게 적정한 것인가? 참고로 저도 되게 육식을 좋아합니다. 저도 되게 육식을 좋아해가지고 머리 좋으니까 예, 이거. 그게 아니고 육식을 좋아해 또. 근데 이제 저도 그 곰곰이 생각 좀 이제 그 치아이 하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개발을 그 지원하면서 이건 저희 내피셜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은 뭐 학설이 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내피셜이 그냥 재미로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것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건데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 치아가 32개인데 그 손꼽니가 위아래 2개씩이니까 4개잖아요. 그럼 4, 8에 32. 그래서 8끼 중에 한 번 정도 먹으면 되지 않을까. 고기를 이해하겠거니. 그래서 그럼 8끼면 3일에 한 번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한 고기는 뭐냐면 밑반찬으로 나온 거 빼고 뭐 장조림이라든가 그런 거 빼고 메인 메뉴로 삼겹살이라든가 뭐 소고기라든가 메인 메뉴로 먹었을 때 3일에 한 번 정도면 주중에 한 번, 주말에 가족과 한 번, 주중에는 지인들과 뭐 이 정도 먹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혼자 또 해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담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런저런 식습관이라든가 너무 지금 과식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이게 쉽게 말해서 초식동물에 가까운 우리가 지금 너무 소고식 식습관을 따라가면서 너무 그 뭡니까 먹고 남은 그 과식의 음식물들이 우리가 장도 그래도 긴데 서양인 같이 이렇게 짧은 것도 아니고 너무 체내 오래 머물러 있어서 병이 된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밖으로 배출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좀 똥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하게 되면 아마 그 똥 이야기로 이제 여러 가지로 근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교수님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네네네. 자, 장 길이가 서로 네. 차이잖아요. 예, 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뭡니까 건강적인 문제죠. 장 길이가 이렇게 서양이라면 우리가 기니까 거기에 막 식습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쉽게 말해서 광우병이 왜 생긴 거예요? 초식동물한테 육식성 사료를 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잡식동물인데 인간 그 뭡니까 잡식동물로 됐는데 그 육식동물에 가까운 우리 초식동물에 가깝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굳이 장단점 따지자면 외모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장이 기니까 허리가 길어. 그러니까 청바지가 안 어울려. 근데 서양인들은 쉽게 말해서 장이 짧으니까 하체가 더 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바지가 어울려. 그래서 보면은 같은 청바지 입어도 꼴대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는 한복 입으면 얼마나 예뻐. 근데 서양 애들이 한복 입으면 뭔가 어색하더라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는 우리 몸에 맞게 한복도 개발됐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은 우리도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때랑 또 다르잖아요. 지금 젊은 애들 보면 하체도 길고 이게 우리도 지금 수십 년을 갔다가 지금 계속 육식이 좀 먹다 보니까 우리도 점점 이렇게 이제 장도 점점 이렇게 좀 많이 지금 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골격도 많이 다른 것 같고 얼굴도 우리 때는 아무도 그 뭡니까 좀 딱 즐기고 있는 거 많이 먹다 보니까 뭡니까 그 턱도 이렇게 좀 내가 툭 튀어나오고 쉽게 많이 저자 활동을 많이 하니까 요새 애들은 전부 다 V자 라인 좋잖아요. 좀 부드러운 걸 많이 먹게 되고 그러죠. 먹고 또 하체도 더 길고 그래서 체형도 많이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여기서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장에 좋은 식이섬유가 네. 장에 좋다 해서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에 좋은 풀, 약초 하나만 그 약초라기보다도 우리가 많지만 먹는 하나만 아니 우리가 먹는 것이 다 다 약초죠. 특히
식이섬유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70년대 말까지만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영양학적으로 이제 영양학이 발달 안 됐을 때죠. 그때만 해도 이제 부드러운 걸 손에 있기 때문에 다 깎아냈죠, 껍질을. 근데 식이섬유는 대부분들이 곡물이라든가 식물, 야채 껍질에 많잖아요. 쉽게 말해 식이섬유 잘 소화도 안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해 식물 따끈따끈한 식물 그 조직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장내에 있는 어떤 그 노폐물을 흡착을 해서 밖으로 빼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다 깎아내서 먹었는데 지금이 이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야채라든가 특히 뭐 채소 뭐 과일을 먹더라도 이렇게 껍질까지 먹는다든가.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줘야 되겠죠. 현미밥을 먹는 것도 그러죠. 도움이 되네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도 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 못하는 게, 또 예를 들어서 뭐라 하더라, 아무튼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또 잡곡 먹어서 안 좋은 경우도 많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나 예, 잡곡을 먹으면은 예.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잡곡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그걸로 인해서 너무 그 칼륨 섭취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소화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 쌀도 이왕이면 현미쌀 먹는다든가 특히 야채를 많이 먹는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 주는 게 좋죠. 그러면 그리고 예. 고기 먹을 때 우리 상추 싸 먹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상추는 매번 싸 먹으니까 네. 거기에 강추하고 싶은 야채, 들기름? 들기름. 그러죠. 그 이제 오늘 잘 됐다. 그 이야기 하면 되겠다. 박사님, 네. 지난번에 글 쓰시는 모습을 보고 네. 많은 분들이 다재다능하다 하셨는데 혹시 예, 우리 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뭐 설이잖아요. 예. 땀 하나 뭐 써주실 수 없을까요? 뭐 쓰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고. 네. 뭐 쓰면 좋을까? 예, 새우고 하니까 새우 다 쓰고 이렇게 할게요. 좋은 말 쓰세요. 예, 이렇게 한번 잘 먹고 잘 살아 새끼야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지우세요. 왜 지으세요예요? 네, 쓰고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이렇게 많이 사는데 그 이유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것은 욕심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복은 짓는 만큼 오잖아. 그래서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저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보다는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형님도 그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유기견들 돌보는 것 자체가 복 짓는 거기 때문에 정말 복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말인데 항상 연초되면 계획을 세우는데 설이라고 계획 세운 것을 끝까지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명필이구나. 아,